40층이 넘는 고층 아파트에서 불이 났지만 관리 사무실조차 화재 사실을 알지 못하는 등 화재 대비가 허술합니다. 고층 화재를 진화할 수 있는 소방 사다리 차는 5대에 불과합니다. 부실한 장비 실태를 집중 취재했습니다. 전북 지역에서 올해 첫 댕기열 확진 환자가 발생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제가 김영철 앵커를 대신해 다음 주까지 9시 뉴스를 진행하게 됐는데요. 오늘 첫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군산 유흥업소 참사로 인한 후유증이 아직 가시지 않았는데요. 최근 입주한 지 얼마 안 된 40층이 넘는 고층 아파트에서 불이 났는데 관리 사무실조차 화재 사실을 알지 못해 대처는 허술했습니다. 집중 취재, 먼저 박웅 기자입니다. 전주 서부 신시가지에 있는 42층짜리 아파트. 28층의 안방 화장실 벽이 온통 새까맣게 탔습니다. 벽에서 갑자기 치솟은 불은 소방관이 출동해서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안방 욕실과 불과 1m 거리에 이렇게 화재 경보기가 설치돼 있었지만 연기를 감지하지 못해 어떤 경보도 울리지 않았습니다. 열만 감지할 수 있는 화재 경보기를 설치한 탓입니다. 소리가 울렸다고 하면은 아마 인지하고 대피를 했었을 거예요. 전혀 모르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너무 겁이 나는 거죠. 화재 경보기도 울리지 않은 데다 관리 사무실조차 불이 난 사실을 몰라 대피 방송은 아예 하지도 못했습니다. 저희가 야간 근무자 한 명이신데 그 야간 근무자가 잠깐 지하 점검을 나가셨어요. 저희가 그날 물 청소를 했기 때문에 자칫 큰 화재로 이어질 뻔했지만 아파트 건설사는 대책은커녕 입주자에게 화재 보험 처리만 운운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이처럼 전북에도 초고층 아파트들이 최근 몇 년 사이 빠르게 늘어서고 있는데요. 민간 건설 경기가 활발하다고 볼 수 있지만 불이 날 경우 관련 소방 장비는 턱없이 부족해 대형 사고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계속해서 이화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은 연기가 40층 가까운 고층 아파트 전체로 솟구쳐 오릅니다. 4층에서 시작된 불이 삽시간에 건물 전체로 옮겨 붙으면서 주민 1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불이 나 40여 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초고층 아파트에서 화재가 잇따르면서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많이 불안하죠. 저도 아이들이 있는데 만약에 고층에서 이제 불이 나면은 계단을 타고 내려오기에는 좀 많이 힘들잖아요. 전북에도 초고층 아파트가 잇따라 들어서고 있지만 소방 장비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고층 화재를 진화할 수 있는 소방 사다리 차는 4개 시군에 5대가 고작입니다. 이마저도 사다리 차가 닿을 수 있는 거리는 최대 53m. 건물 20층 높이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소방 사다리 차가 올라갈 수 없는 20층이 넘는 고층 빌딩은 전북 지역에만 모두 630여 곳이 있어 초기 진화가 안 될 경우 큰 인명피해 우려가 있습니다. 장비 팀에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도입 관련해서는요. 비상용 승강기를 활용한다든지 고가차를 이용해서도 진입을 한다든지. 초고층 아파트와 건물이 소방장비 부실로 화재 사각지대에 놓였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군산경찰서는 지난 17일 군산의 한 유흥업소에 난 불로 기도 등에 화상을 입어 서울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58살 여성 김모 씨가 어제 뇌사 판정을 받은 뒤 오늘 새벽 2시쯤 끝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고로 지금까지 4명이 숨지고 29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 경기도 부천의 한 병원에서 화상 치료를 받고 있는 방화범 55살 이모 씨에 대해 치료가 끝나는 대로 방화치사와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전북 지역에서 올해 첫 댕기열 확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전북보건환경연구원은 발열과 두통 등 댕기열 의심 증상을 보이던 한 30대 여성을 검사한 결과 확진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성은 최근 필리핀을 다녀왔으며 발열 등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보건소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선 7기 공약과 과제를 살펴보는 기획보도 시간입니다. 이항로 진안군수 당선인 역시 70%의 높은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했는데요. 임기 동안 마이산을 중심으로 한 관광 활성화로 100년 먹거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한주연 기자입니다. 진안 군민의 압도적인 지지로 재선에 성공한 이항로 당선인은
마이산을 세계적인 관광지로 홍삼 축제를 다시 찾고 싶은 축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찬반 논란 끝에 새만금 지방환경청이 부동의 결정을 내리면서 일단락된 마이산 케이블카 설치도 다시 공약했습니다. 마이산을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들어서 진안의 100년 먹거리를 만들어라는 진안 군민들의 엄중한 명령으로 받아들입니다. 농산물 가공과 유통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농가 소득을 올리고 자녀 양육과 교육, 여성과 어르신,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복지도 약속했습니다. 마이산 주변 상인들은 관광 활성화를 위한 생산적인 논의를 바라고 있습니다. 남부 쪽에는 손님 많아요. 근데 거기 100분의 1이에요, 이쪽에는. 그래서 이쪽 방면으로 많이 와주셔서. 귀농 귀촌 여건이 좋아져 사람이 몰리는 활기 있는 농촌으로 거듭나길 바라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도시민들이 많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런 살기 좋은 곳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농업뿐만 아니라 이런 6차 산업이나 로컬푸드 이런 쪽에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두 번째 임기를 맞은 이항로 당선인이 국민들의 지지에 어떻게 보답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한주연입니다. 두 번째 도전 끝에 단체장 꿈을 이룬 황인홍 무주군수 당선인은 군민이 주인인 군정을 펼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종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집권 여당의 거센 바람을 잠재우고 무소속으로 무주군수에 선출된 황인홍 당선인. 황 당선인은 먼저 군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진짜 행정에 대한 불만은 좀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취임과 동시에 군민의 소리함을 좀 만들어서 군민의 소리를 많이 듣고 군민과 경청하고. 농산물 유통체계를 구축해 돈 버는 농촌을 만들고 보건의료원 정상화로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과 복합문화 도서관 건립 그리고 지역화폐 발행 등을 약속했습니다. 무주군은 관광 내적 기업도시 개발이 무산되고 태권도원 민자 유치도 지지부진하는 등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구 유출에 관광객도 줄면서 지역 경제도 점차 활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도시민들이 많이 와가지고 관광을 즐기고 또 즐기면서 여기서 좀 머물고 가는 그런 좀 행사를 좀 이렇게 해서 소득하고 이렇게 직결돼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황 당선인이 임기 동안 무주 발전을 기대하는 국민들의 염원을 성과로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종환입니다. 전북 지역 14개 시군의 현안이 적지 않아 민선 7기 출범을 앞두고 당선인들의 협치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키즈복합문화센터와 복합체육시설,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필요한 예산 반영과 전주종합경기장 개발 사업에 대한 전라북도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도 차원의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을, 남원시는 공공의료대학 조기 설립 등을 요청하고 있어 도와 시군 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합니다. 지방선거 이후 전북 정치권의 역할과 진로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은 오는 25일 치르는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하며 민주평화당 정동영, 유성엽 의원은 오는 8월 5일 새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에서 당권 도전에 나설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오는 8월 25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조직강화 특별위원장의 이춘석 의원을, 중앙당 선관위원회 안호영 의원을 각각 선임했습니다. 윤은걸 신임 전주지검 검사장이 오는 취임식을 하고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윤 신임 검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의사결정 과정이 투명한 검찰, 과도한 직접 수사를 자제해 객관성을 확보하는 검찰, 변호인과 의뢰인의 변론을 존중하는 검찰로 도민들의 신뢰를 얻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지검장은 사법연수원 21기로 제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올해 가장 더운 날씨를 기록했습니다. 전주 31.8도, 정읍 30.8도 등 도내 각 시군에서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보인 가운데 주말도 30도를 웃도는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소방당국은 날이 더워지면 온열 환자가 급증한다며 건강관리를 당부했습니다. 정부의 대학 기본역량 평가에서 전북 지역 10개 대학이
자율개선대학 예비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년제 일반대는 전북대와 원광대, 군산대, 전주대, 호원대 5곳이고 3, 4년제 전문대는 군장대와 원광보건대, 전북과학대, 전주기전대, 전주비전대 5곳입니다. 자율개선대학은 정부의 대학구조 개혁 과정에서 일반 예산의 감축 없이 정원을 자율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옛 군산세관 본관 등 군산의 건축물 5곳이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 예고됐습니다. 문화재청은 군산시 장미동에 있는 옛 군산세관 본관이 개항 초기 우리나라에 도입된 서양식 건축 기법이 보존돼 있다고 평가하며 사적으로 지정 예고했습니다. 군산의 옛 법원 관사, 옛 조선운송 주식회사 사택, 옛 남조선 전기주식회사, 비내원 등 4곳은 문화재로 등록 예고했습니다. 지난해 해외 관광객 38만 2천 명이 전북을 찾은 가운데 전라북도는 올해 39만 명 유치를 목표로 다양한 관광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중국과 동남아, 일본, 미국 등 다양한 외국인의 관광 수요에 맞춰 축구와 태권도 등 스포츠를 통한 특수목적 관광객, 신혼부부 등 개별 여행, 자유여행객 등 관광 상품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온라인과 SNS 홍보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꽃이 필 때 저온이 지속하고 비가 자주 내린 탓에 올해 사과 착과수와 배봉지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